네, 안녕하세요. 차선생입니다. 자, 네이버 오늘 영상 찍어 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네이버 내가 사야 되나 팔아야 되냐 뭐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저는 무조건적으로 보유해야 되고요. 눌리면 신규 진입, 추가 매수 반드시 진행해야 된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릴 거고, 왜 도대체 지금 네이버가 더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현재 추석인 만큼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볼 거, 월봉 볼 겁니다. 뭐 뜬금없이 갑자기 차트야. 왜 올라간지 설명해줘 이럴 수 있는데, 이 월봉에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자, 여기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일봉. 일봉은 뭐죠, 여러분들? 단기적인 흐름입니다. 단기적인 흐름. 자, 우리가 주봉은 뭐요? 주봉. 중기적인 흐름이요. 중기적인 흐름. 자, 월봉은 뭐죠? 월봉은 장기적인 흐름입니다. 자, 근데 무조건 월봉, 주봉, 일봉 무조건적으로 단기고 중기고 장기냐? 아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이 모든 것은 거래량을 동반을 해야 됩니다. 거래량. 거래량이 동반된 부분들이 나와야지 뭐 한다? 조금 더 신빙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월봉을 최근에 움직임을 보게 되면 주가가 어때요, 여러분들? 월봉상 주가가 특이하죠. 그죠? 이때 당시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엄청난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죠? 거래량 터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월봉에서 뭐가 나왔죠? 네이버와 두나무가 합병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두나무와 네이버가 합병한다는 얘기가 있다. 자, 근데 선생님 두나무랑 네이버랑 합병해서 결과적으로 이 물적 분할해가지고 상장한다는 거 아니에요? LG화학이랑 똑같은 길을 가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LG 엔솔 떼내가지고 상장한 것처럼 이거 별 안 좋은 거잖아요. 네이버 양아치 아니에요? 이럴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바가 뭔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밑에 네이버 파이낸셜이 있죠. 근데 이거를 결과적으로 떼서 상장하면 네이버의 기업 가치는 어때요? 떨어지지 않겠냐? 간단한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A라는 회사 가치가 뭐 1억이요. 1억. 근데 내가 B라는 회사도 A 회사 만들 때 자회사로 만들었어. 근데 B라는 회사 가치가 2억이야. 그죠? 근데 내가 요거를 이제 상장사인데 내게 1억짜리가 이 2억짜리 어떻게 떼내서 다른 회사로 물적 분할, 왜 내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 주주기 때문에 떼내서 이거를 상장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A 회사에 투자한 주주인데 나는 이 B를 보고 투자했는데 자회사인데 얘를 떼는 상장은 뭐예요? 이 사람은 낙동강 아리알 되는 거죠.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뭐예요?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네이버를 보고 투자한 사람도 있겠지만 네이버 파이낸셜을 보고 네이버를 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보면 네이버 밑에 네이버 파이낸셜이 있고 얘가 단독으로 떼서 상장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만 기억합시다. 네이버는 여태까지 카카오가 했던 물적 분할로 상장이라는 걸 했어요, 안 했어요? 카카오가 했던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카카오가 밑에 있으면 카카오 밑에 뭐 있어요?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 카카오 뱅크, 카카오 게임, 그죠? 또 뭐 있지 카카오가? 뭐 이것저것 더 있는 것 같아요. 상장사가 기억이 너무 많아서 기억도 안 나. 뱅크페이, 게임즈, 세 개 있네요, 그죠? 세 개가 상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부분들이 뭐냐면 카카오의 기업 가치 자체를 희석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네이버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상 네이버 자회사가 뭐가 있습니까? 네이버가 물적 분할해서 따로 상장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네이버의 뭐예요? 네이버의 도덕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주식을 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저도 작전주 이런 거 많이 해봤어요. 근데 결과 작전주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최대 주주의 도덕성이 없습니다. 도덕성. 이 주식에서 최대 도덕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실 지금 네이버가 사실 최대 주주 관련돼서 지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래서 물적분할 상장 못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이 나와서 그런 거에 저도 동의를 해요, 어느 정도. 하지만 네이버 카카오와 다른 점은 네이버 카카오가 코로나 때 주가가 올라갔을 때 충분히 물적 분할 상장할 수 있었어요. 왜? 그때는 그런 이슈가 없었으니까 사실상. 근데 그런 게 문제가 되면서 물적 분할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불거진 거잖아요. 특히 LG 에너지솔루션이 터지면서. 자, 그런데 네이버는 애초에 그런 환경에서도 그런 일 했다 안 했다, 그런 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네이버 파이낸셜도 마찬가지예요. 단독 상장하려는 게 아니라 두나무랑 합병해서 상장을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애초에. 근데 중요한 건 두나무 자체가 네이버보다 어떻게 이익적인 부분이 3배 더 커요. 훨씬 더 큰 회사란 말이에요. 훨씬 더 큰 회사를 품고 어떻게 하는 거다? 상장을 하게 되면 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이버 주주님들에게 더 좋은 가치가 있으면 있었지 나쁜 가치는 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물적 분할후 상장이라는 것 자체가 당연히 안 좋은 건데 이것은 지금 네이버 파이낸셜이 두나무랑 주식 수합을 통해서 합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이버 파이낸셜이 내는 돈 없고요. 두나무가 내는 돈이 없습니다. 애초에 자본 지출이라는 게 없어요. 합병하는 데 있어서. 그 규제에 부딪힐 수 있겠지만 그 규제만 해결되면 결과적으로 몸집이 엄청나게 큰 회사를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됐을 때 그 지금 20조의 기업 가치, 16조의 기업 가치가 아닌 더 큰 몇십 조의 기업 가치로 상장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어디? 나스닥이요. 그러면 이 상장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네이버 주가는 50만 원까지 뚫을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왜? 결과적으로 네이버가 이 두나무와 파이낸셜이 합병된 이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미국에 애초에 그 지분 가치만 해도 몇십 조랄 거예요. 몇십 조. 그 부분들이 사실 네이버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네이버 파이낸셜만 떼내고 상장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몸집이 큰 애들을 합병을 해서 상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이버가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네이버가 생각하는 게 정말 큰 그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생각을 하는 게 정말 큰 그림. 어떤 그림입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상용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의 간편한 결제 시스템을 코인에 얹으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 결과적으로 현금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을 네이버도 만들고 싶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만 스테이블 코인으로 쓴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애초에 네이버가 아무리 업비트를 가지고 와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시켜도 국내에서만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한다라고 하면 시장성은 어떻게 돼요? 시장성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생각해 보세요. 네이버가 갖고 있는 빅피처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면 네이버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슈퍼 앱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슈퍼 앱. 자, 기사 하나 볼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투자 아이디어가 눈에 띄셔야 됩니다. 자, 네이버 두나무 글로벌 슈퍼앱 만드나? 자, 이러한 내용이 있죠. 자, 여기를 잠깐만 좀 보게 되면 제가 중요한 내용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기사 문구 하나 말씀드릴 건데, 자, 요 부분 말씀드릴 겁니다. 자, 보게 되면 자, 네이버와 두나무의 협력은 단순한 추격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목이 된다. 해외 슈퍼앱들이 금융과 크립토를 결합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두 기업은 AI를 차별화의 핵심 축으로 설정했다. 네이버의 AI 데이터 역량, 두나무의 블록체인과 분석 기술이 결합하면 개인화된 금융 자문과 콘텐츠 소비, 투자와 커뮤니티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사용자 경험이 구현될 수 있다는 평가이다. 이는 글로벌 무대에서도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잠재적 무기로 꼽힌다. 애초에 뭐요? 글로벌을 겨냥한 합병이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떤 걸 볼 거냐면 요거를 좀 볼 겁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스페인 왈라팝 인수이다. 앞서 지난 8월에 네이버는 유럽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 왈라팝 지분 100%를 9천억에 인수했다. 월간 1,900만 명의 활성 이용자를 기반으로 일상 전반의 거래 데이터가 축적된 생활형 빅데이터 허브로 평가된다. 라는 내용인데, 자, 우리가 스페인 왈라팝을 인수한 거 중고 플랫폼 인수했다라고 했잖아요. 이 전에 또 어떤 거 인수했습니까? 자, 보게 되면 자, 뭐 이게 왈라팝 관련된 부분들은 내년 1월로 좀 미뤄졌다 해요. 1월로 미뤄졌고 왈라팝의 사용자 데이터를 확보한 후 향후 스테이블 코인 등 다양한 사업을 유럽 확장으로 하려는 청사진을 그려왔다. 자, 일단 스페인 같은 경우 왈라팝이라는 그러한 부분들 어플리케이션 유럽 쪽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인수한 거고요. 그 다음에 북미는 뭐 했어요? 북미에서는 2023년도에 포시마크, 그죠? 포시마크라는 회사를 인수했다. 이때도 1조인가 2조 들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건 뭐예요? 미국의 당근마켓, 그리고 결과적으로 유럽의 당근마켓을 인수했다는 거. 누가? 네이버가.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뭐 중고 사이트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중고 사이트를 할 때 뭐가 있어요? 번개장터 같은 경우 번개페이, 그죠? 번개페이. 자, 그리고 당근은 뭐 있어요? 당근페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자체 결제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과적으로 네이버가 지금 가지고 있는 중고 나라 플랫폼,
중고 앱 플랫폼 자체에서 뭐로 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안전하게 돈을 결제하는 현금이 아닌 이 네이버 페이, 즉 네이버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북미와 유럽에서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뭐가 확장돼서 해외에서도 국내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네이버의 가치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볼 수가 있다? 뭐 당연히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코인을 찍어내는 경우가 아니죠. 당연히 뭐 담보를 잡고 이제 코인을 찍어내는 건데 네이버의 기업 가치 자체가 무궁무진하게 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이 결제 플랫폼 결제에 대한 부분들, 많은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앱에서 결제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일어났을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파급력,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은 해외로서의 성장까지도 네이버는 뭐하고 있다? 바라보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두나무가 필요했고, 두나무도 상장을 통해서 더욱더 회사를 더욱더 크게 만들고 이 자체적인 코인 플랫폼이라는 부분을 벗어나서 글로벌 빅테크로서의 뭐요? 시작점을 함께 할 수 있는 게 네이버였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정말로 큰 그림을 보신다라고 하면 네이버라는 종목을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네이버의 일봉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금 네이버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디 사람들이 많이 물려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봐봐요. 어디 많이 물려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디? 맞아요. 이 구간과 이 구간에 많이 물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박스권을 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자, 지금 구간에서 박스를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땐 이 구간에 개인들 많이 물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이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는 이 구간을 어떻게 했어요? 이 구간을 올려 세워줬어요. 근데 분명하게 이 구간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 물려서 지쳐있는 사람들의 매도 물량이 분명히 나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가는 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오히려 앞쪽 구간에 물량을 받아냈다. 던진 사람 물량을 받아내서 양봉을 뽑아냈고요.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서도 분명히 물을 타서 평균 단가를 만든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 가격에. 근데 또 어떻게 했어요?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네이버가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뭐요?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거세질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주가는 왜 눌렸냐? 간단하죠.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했을 땐 일단 우리가 거래가 터진 부분이 어딘가요? 여기죠. 여기 거래 터졌죠. 이 부분을 지원했을 때 자, 거래 터진 구간이죠. 그죠? 거래 터졌습니다. 자, 이 구간에 사람들 많이 물려있어요? 안 물려있어요? 물려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한번 던지는 구간들이 만들어졌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던져도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면 올라갈 수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단기적으로 밑에서 빠르게 몇 프로가 올랐죠, 여러분들? 자, 21만 원에서 27만 원까지 30% 이상 3, 4일 만에 올랐습니다. 그럼 네이버 같은 시총이 큰 종목 같은 경우는 1억, 2억, 3억 넣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5천만 원, 7천만 원 벌었어요. 뭐 하겠어요? 존버 타겠어요? 아니죠. 수익 실현 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일부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수익이었던 부분에 대해서 매도세가 합쳐지면서 앞쪽에 물려있던 사람들도 나 본전인데 팔아야겠다는 매도세가 짙어진 거죠. 근데 이 매도세에 대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거래가 줄어들면서 하락폭이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1선의 밑에 있고 11선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21선을 확인하고 가려는 매수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는 지금 구간에서 내가 만약에 1억을 산다라고 했을 땐 여기서 1억을 다 사는 게 아닌 2500 혹시나 모르는 눌림목 구간 증시가 조정받거나 그죠? 61선까지 해서 얼마? 분할로 매수하면 딱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몇 개월을 좀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이버를 들고 있거나 분명히 네이버 앞쪽에 물려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현재 흐름 자체는 사실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림들로 가고 있어요. 주봉을 보거나 이미 주봉상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주봉상 이 장기평 있죠. 224, 302평 있죠. 여기 구간이 겹쳐 있는 구간이 굉장히 큰 매물대예요. 근데 매물대를 돌파한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 나왔죠. 차익 실현 물량 나왔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돌파 과정인데 여기서 돌파가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저는 오히려 너무나 땡큐 하거든요. 솔직히. 아니 뭔 땡큐예요. 뭐 안 나오면 진짜 안 좋은 건데. 아니 근데 여러분들 매수 기회를 싸게 매수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주식을 할 때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 구간에 1억을 샀다라고 해요. 10% 빠지면 얼마예요? 1,000만 원 손실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5천만 원만 샀다고 해봐요. 그 얼마 손실이에요? 500 손실이에요. 근데 나는 뭐요? 추가 매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뭐요? 내가 결과적으로 주가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조정이 나와도 나는 추가 매수하면 된다라는 뭐요? 심리적인 우위를 가지고 매수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매수하지 마시고 내려오는 거 가격 잡아놓고 분할 매수로 잡으면 된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네이버에 대한 매수 타이밍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실 이 부분들은 이미 텔레그램 방에서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 네이버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네이버 같은 경우에 뭐 하자? 2차 매수, 3차 매수 잡아놓고 대기하자. 결과적으로 욕심을 줄이고 안전하게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이버 저는 너무나 좋게 보여요. 두나무랑 합병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기업의 성장을 끌어준다. 그러니까 제가 좀 쉽게 이야기해드리면 금리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금리가 내려가면 왜 좋은지 아세요? 우리가 금리가 4%일 때 내가 성장을 3% 하잖아요. 그럼 내가 레버리지 썼어요. 그럼 레버리지 썼을 때 내가 1억이 있는데 10억을 빌린다고 했을 때 내 이자는 얼마예요? 10억에 4%면 4천만 원이죠. 근데 내가 성장률이 4%면 3%예요. 그럼 나는 애초에 10억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건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자가 내 성장을 잡아먹는 상황이 생기죠. 빚이. 근데 만약에 이자가 2%고 내 성장이 3%다 해봐요. 그럼 레버리지를 무한대로 땡겨칠 수 있으면 뭐요? 내 성장은 무한하게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돈을 끌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성장주가 올라가는 이유가 이거예요. 돈을 땡겼을 때 이 금리보다 내 성장이 더 빠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네이버가 결과적으로 두나무랑 합병을 함으로써 네이버는 뭐가 돼요? 지금 이미 성장 중이긴 하지만 성장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추가적인 매수세가 더 들어올 수 있고요. 이거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네이버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모아가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거나 네이버 매수 타점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 또는 매도 타점 우리가 길게 볼 거거든요.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남겨놨습니다. 010-9201-6329 이쪽으로 네이버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입장 당연히 무료로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제가 강조 드렸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근데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작전주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 작전주. 작전주가 무엇이냐면 1,000원 하는 주가를요 5만 원까지 올려놔요. 그죠? 선생님 그러면 이거 50배 올라가면 대박 아니에요? 초대박 아니에요? 좋은 회사 아니에요? 근데 1,000원에서 5만 원까지 가고 이게 어디까지 빠져? 1,000원까지 빠져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물린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작전주인지 미리 알면 샀다가 팔고 나오면 되잖아요. 쉽죠? 쉬운데 사람들은 이게 50배가 올라가면 작전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진짜라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당하는 거거든. 그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네이버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이 네이버라고 남겨주셔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같이 한번 잘 잡아보면 좋겠고 그 다음 우리가 작전주 앞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작전주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거든요. 작전주. 그럼 이 작전주를 피하셔야 되는데 제가 피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 종목들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피해야 하는 종목이지만 분명히 작전 세력들이 개입된 종목이 있다. 하지만 이 주가는 안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체크해 보셔라까지.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사서 올라갔을 때 팔면 돼요. 작전주는. 근데 항상 뭐요? 고점에 사가지고 물리니까 작전주에 당하는 거죠.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작전주를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체크 한번 해보셔라는 거고 제가 다 드리지 않습니다. 필요하신 분만 드리니까 우리가 2차 전지 붐 때 어때요 여러분? 에코프로 얼마 올랐어요? 10만 원에서 160만 원 갔죠. 결과적으로 지금 주가 다 빠졌잖아. 근데 이때 당시 에코프로만 올른 게 아니라 2차 전지 사업을 한다라고 사업의 정관을 바꿔서 2차 전지 사업을 추가한 회사들이 주가 어떻게 했어요? 20배씩 올라갔잖아요. 지금 잘 봐봐요. 솔직히 말해서 사기쳤던 애 자익을 LFP 북미 한다고 주가 어떻게 됐어요? 자, 일봉으로 보면 처참하죠. 얼마 갔어요?
38,000원. 자, 2,000원 하던 게 어디 갔어요? 20배 올라간다. 어떻게 해줄까? 4,000원까지 내려왔죠. 이게 뭐, 이게 작전이죠. 또 뭐 있어요? RF 세미. 이 종목 봐봐요. 어디까지 갔어요? 3만원까지 갔죠. 2,000원 하던 게 3만원까지 15배 올라갔습니다. 2,000원주 한다고. 주가 어떻게 됐어요? 주가 3,000원까지 밀렸어요. 이게 현실이거든. 이게 현실. 하이드로 리튬. 리튬 사업한다 했죠, 얘. 그죠? 리튬 사업한다고 했잖아, 하이드로 리튬. 자, 1200원에서 어디까지 갔어? 6만원까지 갔어요. 몇 배 갔어요? 50배 갔단 말이야, 50배. 50배 갔다고요, 50배. 언제? 2023년도에 50배 갔단 말이야. 지금 얼만데요, 주가? 최저가 얼마 찍었어? 1,500원 찍었어요.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게 작전이에요. 그냥 항상 사람들 어디? 고점에 당한단 말이에요. 고점에. 마이너스 몇 프로야? 마이너스 98%, 98%.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되니까 제가 조심해야 될 종목 알려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 코인 관련된 부분들,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들, 이 종목, 제 작전주 같은 것도 분명히 이제 정관을 바꾸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공유드리고 마무리할 거니까 체크 한번 해보셔라 라고 전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럼 지금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네이버를 들고 있거나 네이버를 매수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네이버라고 남기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작전 회사 제가 한번 작전 진행 중인 것 같으니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 회사는 또 뭐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가 돼 있어요?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사업, 그죠? 투자업, 금융업 다 돼 있죠. 사업 목적 추가 이후 사업 다각화, 그죠? 이런 내용들 보면 뭐예요? 아, 블록체인 스테이블 코인으로 뭘 하려고 하는구나. 2차 전지 때랑 똑같죠.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종목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자,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첫 번째로 얘 우하향이에요. 정말 뭐 흐름 자체가 안 좋은 회사다, 그죠? 이런 종목은 사실상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충분히 얘네들이 뭐요? 가상 자산 관련돼서 분명히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거래량이 말이 안 되는 게 얘네가 상장되고 나서 오랜 시간 상장 이후에 이 정도 거래량은 몇 년 만에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거래량 터진 게 뭐예요? 가상자산 사업하겠다고 터진 거예요. 이때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 친구들이 만약에 이 구간이 매집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물량이 시장에 안 나올 거예요. 매물대가 물량이 안 나온다. 물량이 안 나온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예요? 주가가 밑에 구간에서 아무리 행보해봤자 매도 물량이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올려서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단기 파동으로도 뭐요? 3, 4배 그냥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올려서 매집을 하고 나중에 눌러서 한 방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공격형 매집 이후에 눌림 나오고 상승 패턴 이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어떤 걸 말씀을 드리냐면 요런 부분이에요. 보시면은 주가 이렇게 우하향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인데 보시면 이렇게 우하향하잖아요. 우하향. 그죠? 주가가 우하향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한번 해먹고 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우하향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주가를 한번 쭉 올려요. 위로. 그죠?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올린다. 이게 뭐냐면 이게 매집이에요. 매집. 바닥 대비 몇 배 올라갔어요? 거의 3, 4배 올라갔죠. 그리고 눌러서 개인들 손절 물량 받은 다음에 어떻게 1년 정도 횡보시키고 다시 올려요. 이렇게. 지금 이 구간을 우리가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요 부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한번 올라가는 부분들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한번 노려보자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매집 후 뭐요? 눌림목 나온 상태에서 충분히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 충분히 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액을 넣어서 충분히 이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챙겨볼 수 있는 구간들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보시게 되면 곧 쌍바닥이고요. 쌍바닥. 요거 이탈 시 우리가 매수를 할 겁니다. 아니, 우하향에서 쌍바닥 구간 이탈하면 나락가는 차트 아닌가요? 맞아요. 나락가는 차트. 근데 이건 뭐예요? 세력주잖아요. 작전주란 말이에요. 작전주. 작전주는 일반적인 종목으로 보시면 안 되죠. 그리고 금액을 크게 들어갈 게 아니고 정말로 3, 4배 정도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소액을 놓고 존버를 타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이 종목은 한번 받아가 보셔라. 근데 제가 요거는 말씀드리지만 많이는 못 드린다라는 거. 소형 주기 때문에 한 10명에서 20명 정도만 보내드릴 거니까 하루에 그렇게 보내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만 좀 받아가시고요. 자, 최대 주주 보유량은 80%입니다. 그죠? 굉장히 높은 최대 주주가 보유를 가지고 있고 80%나 시가총액이 또 낮아요. 그래서 소형주기 때문에 그리고 뭐요? 작전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체크 한번 해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위쪽 번호 010-9201-6329로 뭐라고 남기면 돼요? 스테이블 아닙니다. 그냥 코인으로만 두 글자 남겨주세요. 코인. 자, 위에 번호 몇 번이요? 010-9201-6329로 코인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코인이라고 두 글자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고요. 요거 제가 10명, 20명까지만 보내드릴 거니까 근데 다들 잘 안 받아가시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